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오늘은 24년 대비 북소형 전공 역사 합격 설명회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북소형 카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북소형 카페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냐면 200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거의 20년이 넘었죠. 그리고 그때 태어나진 않은 분들도 요 강의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게 북소년이냐? 이 북소년 저의 닉네임인데 제 닉네임은 이제 그 군대 졸업 아니라 제대하자 맞아 붙여진 명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유니티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인제 그 닉네임을 그때 인제 붙여줬죠. 그래서 원래 북에서 온 소년이라고 이렇게 하 했었거든요. 그걸 줄여서 북소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어 가지고 북소년이었는데 왜 북에서 온 소년이냐? 그 당시 인제 그 오비락은 이제 뭐냐면 광고 그 멘트에 "혹시 북에서" 이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실정 모른다고 해 가지고 이제 아는 누나가 이 붙여준 명칭인데요. 예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소년틱하지 않잖아요. 예. 거의 인제 작년이죠. 이제 작년이죠 인제. 예. 그래서 "그럼 왜 북순이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카페가 만들어질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닉네임이 인제 뭐냐면 만들어질 당시에는 상당히 어 소년틱하게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자 소년틱하게 좀 생겼죠. 예. 제가 21살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논산훈련소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때는 거의 소년틱하게 뭐냐면 생겼기 때문에 아는 누나가 이제 소년이라고 이제 붙여줬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인제 본격적으로 이제 북소년 인제 역사 합격 설명에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진행하는 방법을 보면 인제 올해 기출 문제 분석 있죠? 요걸 이제 잠깐 살펴보고 그러니까 본격적인 분석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히 개략적인 내용들만 좀 파악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그 책 소개를 하죠. 임용할 때 어떤 책들을 봐야 되는가.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인제 뭐냐면 공부 방법 그리고 기출 문제 분석 방법 같은 것들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잠깐 쉬었다가 어 국소년 그 교재 있죠. 요번에 13.0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교재 설명 그리고 강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국소년 강의 그리고 서포트주 활동 관련된 설명을 좀 해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인제 그 강의 도중에 뜨끔없이 번호를 좀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번호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거기 이제 보면 밑에 보면 이벤트 제가 인제 이렇게 자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에 뭐냐면 응시하려면 이 번호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인증번호를. 그래서 인증번호를 기억했다가 이벤트 게시판에 가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이벤트 게시판이 어디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잠깐 보여 드릴게요. 카페에 가 보시면요. 잠깐만요. 아 제가 여기 카페를 자 여기 북선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쭉 있으면 인제 여기 이벤트 이 여기 있어요. 예. 여기 보이시죠? 예. 그래서 모의고사 수강권 등록방 및 카페 이벤트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인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인증번호를. 예. 그래서 있고요. 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인제 밑에다가 적어 놨으니까 그거 참조를 해 주시고 그 당시 수강 이벤트에 많이 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강 이벤트에 인제 응해 주시면 모의고사 등록해 드리고 모의고사 등록을 해 드리면 제가 인제 요번에 나왔던 기출 문제 분석 그 파일을 그 뭐냐면 모의고사 수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카페에 게시판이 많죠. 예. 그래서 좀 찾기가 힘든데 저도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 이게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북수능 특강 기출 자료 공간이 있어요. 보이시죠? 예. 거기 보면 북수능 모의고사 수강권 회원 자료방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인제 요게 있어요. 13.3편 기출문제 분석편 해서 이게 있고 핵심 소통 해 갖고 분석편 있거든요. 이 한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있고 또 시즌2 모의고사도 제가 인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시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이제 23 년도 역사 기출문제 문항별 분석표인데요. 제가 요번에 인제 기출문제 분석표를 좀 보고 문제를 보고 이렇게 문제 유형에 따라서 이제 분석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상당히 높죠, 작년보다는요. 예. 난이도는 높지만 20 년도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 년도, 21 년도 중간 라벨 정도? 예. 그래서 상하 정도,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기출 주 주제가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져요. 예. 작년에 문제가 좀 쉬웠죠. 근데 올해 좀 약간 상당히 뭐냐면 올라가 갖고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인제 여기 보면 인제 기본서, 교과서 다독 부분에서 인제 뭐냐면 40 점. 그리고 인제 신간하고 인제 뭐냐면 여러 가지 논문 자료 있죠. 예, 좀 어렵게 인제 뭐냐 변별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10점 정도 인제 나왔는데, 여기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역교론이야, 역교론. 역교론. 보통 역교는 예전에 인제 데이터를 볼 때는 주로 인제 기출 문제의 주제, 기출 주제들을 이제 주로 많이 냈고, 기출 주제만 익히면 인제 금방금방 풀 수 있도록 한 거죠. 물론 20 년처럼 이렇게 뭐냐면 초능력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이건 뭐 예외적인 거니까 제외하고. 그런데 올해 이제 역교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에서도 좀 나오긴 했어요.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기출 주제가 한 13점 정도 되는데, 눈여겨볼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역교훈 나오면 풀 수 없는 거나 이상한 데에서는 한두 문이 나왔는데, 그 역교훈 비중이 이제 요 부분이 시형 유형이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신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인제 이런 내용에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풀기가 힘든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인제 뭐 추론해 갖고 풀 수도 있는 문제들도 있었고요. 특히 인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역교론에서 첫걸음이라는 인제 신간이 나왔죠. 정확한 명칭은 역사 교육의 첫걸음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7월 달인가 8월 달에 냈어요. 작년에 출간됐는데 어 11월 달에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좀 당황했죠, 했거든요 저도. 그전에 이제 그 책이 출간됐다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어 그렇게 이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게 문제가 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09 년도에 남색책 출간할 때도 남색책이 이제 그때 출간된 당시에 그 해에 문제 또 나왔는데, 그때 남색책 문제는 2 점인가 밖에 안 됐어요. 두 문항밖에 없었고 그 후에 점점 비중이 늘려나갔거든요. 근데 이 첫걸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6 점이에요. 6.7 점. 예. 물론 인제 다른 책에서 인제 뭐 쓸 수도 있고 촌할 수 해 갖고 풀 수도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비중이 상당히 높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렇지만 인제 일단은 이 척후름이라는 이제 책이 앞으로는 계속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역겨운 이제 교수들이 이제 세대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잠깐 이제 척구름에 대해서 이제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인제 찾아봤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음 여기 어딨나 얘가? 예. 여기 있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제 첫걸음을 인제 찾아봤는데, 아이고 이게 화면을 잘렸는데 별로 안 좋네요. 예. 그냥 이제 네이버 화면에서 좀 보죠. 그래서 이 역사교육 첫걸음이라는 책이에요. 예.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색깔 표지도 인제 있고, 왜냐하면 인제 보통 이제 역경원을 부를 때 파란색 이렇게 색깔 표지를 보고 인제 얘기를 하잖아요. 파란색, 녹색색 이렇게. 근데 그냥 첫걸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약칭 첫걸음이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인제 저자분들이 쭉 있고요. 이 저자분들 중에 한두 명이 인제 뭐냐면 여기 요번에 인제 출제료 들어간다고 인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고 이 역사서 철학을 좀 보면 인제 그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 4 개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역사 교육 과정, 그다음에 역사적 사고, 역사 내러티브, 그다음에 인제 역사 교수법 이렇게 있는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는 2 장, 3장 요렇게 중심으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인제 앞으로 시험 문제에 좀 나올 거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강독 강의할 때도 요번에 첫 걸음을 인제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자 하여튼 첫 걸음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다시 인제 들어가서 보면 그래도 인제 이 역교론의 척과랑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자세한 이제 기출문제 분석 내용은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올릴게요. 요거는요. 그걸 인제 보고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북소년 추천 임용 기본서 관련된 내용을 인제 볼게요. 자 그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그 유럽에 보면 14 세기 때 중엽에 패스트가 돌았죠, 흑사병. 그래서 그땐 유럽에서 이제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인제 임용생들의 어떤 좀 약간 그 기본서 선택을 할 때 좀 참고하려고 좀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잠깐 근데 패스트의 원인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음. 패스트의 원인. 이 쥐죠, 쥐. 이 쥐. 이 끔찍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 쥐가 인제 뭐냐면 패스트의 원인이 된 거야. 원래 이 쥐 자체에서 이제 옮기는 것보다는 요 쥐에 있는 쥐벼룩이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 쥐벼룩. 이 쥐벼룩이 인제 해 갖고 얘네들이 있다가 옮겨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사람도 인제 그 쥐벼룩에 물려 가지고 패스트에 걸린다고 하죠. 쥐도 그 당시 많은 순환을 당했다고 해요. 그냥 쥐를 욕하지만 예. 그래서 인제 하여튼데 지금은 알고 있었어. 지금은 쥐병 때문에 인제 뭐냐 페스트가 뭐냐 뭐 이게 확산됐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인제 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 쥐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예. 잠깐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이게 신이 우리가 너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주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인제 어떻게 했냐 하면 예수님 여기 보이시죠? 예수님 십자가 들잖아.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하거나 그것도 인제 뭐냐면 지금 이탈리아 지역에서도 좀 몇몇 행사에서 이제 하긴 하는데 손에 이제 뭐 예수님처럼 못을 박아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행진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몸에 채찍질을 가해 가지고 행진을 하거나 그런 이제 이상한 형태를 이제 뭐냐면 보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 애들 입장 볼 때는 뭐 원인을 모르는 거야. 뭐 이게 지에 이제 뭐냐면 이 벼르기 위해서 이렇게 전파된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알 수 없는 이 짓을 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자기를 혹사시켜야지만 신의 노여움을 풀려서 뭔가 '이 병을 퇴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간절함은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 해결은 오히려 못했죠. 오히려 이렇게 인제 그 십자가 들고 이제 행진할 동안 사람들이 모일수록 어떻게 돼요? 예 페스트가 확산이 되잖아. 전혀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해. 그러면 어 그 당시 인제 이런 행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고생들 중에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 지금 예전에 인제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열심히 행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공부 방법도 그렇고 뭐냐 이 기본 선택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참 안타까워.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팩트를 바탕으로 해 갖고 분석을 해 갖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뭔가 자기가 인제 혹사당하고 뭔가 어떤 그 믿음을 팩트에 근거한 어떤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전혀 그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임용 추천 기본서를 제가 할 때도 요걸 이제 팩트를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인제 제가 이제 성적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제 5 년간 기출 빈도가 높은 서적.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출 빈도가 좀 낮은 성적이 서적도 있는데 이건 좀 제외시켰어요. 어 그런 것도 있고 어쩌다 한두 문제 나오는 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다음에 인제 내용 포괄성이 높은 서적들. 그다음에 시성비, 시간 대비 효과가 높은 서적들 이런 것들 세 가지 원칙을 기준해 갖고 이제 제가 임용 기본서를 이제 뭐냐면 어 추천을 해 드 선정을 했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제외시킨 거는 뭐냐면 어떤 믿음이나 어떤 것들 있죠. 소문이나 카더라 이런 식의 인제 뭐냐면 것은 제외시켰다. 우리가 인제 쥐가 그 패스트의 원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지벼룩이.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계속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처럼 많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전혀 뻘짓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뻘짓 밑에는 어떤 믿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기체 분석보다도 팩트보다는 그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뻘짓을 함으로써 쓸데없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선택을 해 갖고 하신다 그거죠. 그러면 이게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그 기출 빈도가 높은 거 팩트가 중요하다.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 임용 공부 방법이라든지 임용 기본서를 선택할 때도 믿음이나 소문이나 뭐 카드다나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기출 빈도가 높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역교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엽교도는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남색 책, 녹색 책, 파란 책 이렇게 인제 3종 세트가 중요하죠. 어떤 분은 이제 파란 책 안 보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 이 파란 책을 안 보시는데 난 그걸 왜 이해를 못 하겠어. 어.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 어떤 그것을. 근데 이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파란 책에도 기출이 나와요 계속 지금. 탐구학습 방법이라든지 시뮬레이션 모형이라든지. 요번에도 인제 뭐냐면 텍스트 비판도 나왔잖아요. 그 파란 책 꼭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인제 갈색 책이나 뭐 첫걸음 요렇게 인제 있는데 첫걸음이 요즘에 인제 새롭게 부각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갈색 책하고 첫걸음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요 부분들이. 요 녹색 책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남색 책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 인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냐 하면 일단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공부를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뭐 작년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5-6년 기준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먼저 녹색 책을 기준으로 해 갖고 보시고 그다음에 남색 책 그다음에 아 갈색 그다음에 첫걸음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간중간에 인제 파란 책인데 파란 책은 이렇게 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녹색 책을 통해서 수업 방법을 익히고 그다음에 남색 책을 통해서 그다음에 수업 이론 같은 것들 이제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교수학습 방법, 여기는 수업 관련된 역사교육 이론 관련된 파트 부분이죠. 예. 그래서 갈색 책과 첫걸음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보셔야 되는데요. 요게 나왔죠. 그래서 예전에 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봤는데 22년 개정 교육 과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관련돼서 지금 2월 달까지 6 번에 걸쳐서 인제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 강의 좀 들어 주시고요. 예. 그러면 15년 개정 교육 과정 나올 수 있지 않냐. 아직 22년 교육 과정엔 2년 뒤에 있잖아요. 그 시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5년 개정 교육 과정도 같이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 필독서는 아니지만 이제 발췌독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평가책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평가책은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평가책을 쓰신 교수님이 들어갈 때마다 2-3 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그 발췌독 기출 중심으로 발췌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수행 평가 관련된 내용 있죠? 예 요런 것들 이제 포트폴리오 요게 이제 묻고 아니면 서술형 평가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제 최근에 또 부상된 게 구상책이죠. 구상책. 예. 요번에 이제 구상책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뭐 내용과 방법 관련된 있고. 근데 이 책은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나오면 그냥 틀려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시민책이라든지 뭐 그런 책도 있는데 제가 여기 녹색 책 중요한 책은 아닌데 예. 요거는 인제 예전에 누가 어떤 분이 계속 보라고 했다가 어 안 나온 책이죠. 예 결국 안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아까처럼 했지만 필독 기본서 인제 선택할 때 믿음을 가지고나 소문을 가지고 인제 요걸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기초에 나온 걸 중심으로 보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한국사를 볼게요.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인제 뭐냐 교과서를 보셔야 돼요. 예. 교과서, 지도서. 예. 그래서 인제 뭐 한국 지도서나 교과서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정근대사에서는 주로 이제 중학교 역사책을 보시면 되고 아니면 09년 개정 한국사 책을 보세요. 여기 이제 정근대사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부분은 15년 개정 한국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7차 근현대사 책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인제 정근대사에서 좀 볼 게 한국사 통론 있죠. 예. 이 한국사 통론도 근데 한국 통론 같은 근현대사가 좀 약간 별로 부실해요. 그래서 이 한국 통론은 정근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췌도구 인제 많이 보시는 게 심부생 같은 거 있죠. 한국사 특강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가끔씩 인제 그 사학사 관련된 문제 나올 때 한국의 역사가 역사 이런 책들이 나오거든요. 요걸 좀 약간 시간 되실 때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고 도서를 보면 여기 한계도 있는데 한계 같은 경우에는 2010 년도까지는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2010 년도 문제 보시면 그 어떤 타입이냐면 어떤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한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특별하게 한길에서만 나온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 기출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이게 안 나오니까 제가 인제 뭐냐 참고 도서 이렇게 빠 그 좀 어 뺐고요. 그다음에 구편인데 뭐 신편한국사 있죠. 우리 역사 내세 가면 검색할 수 있는데 이거 당연히 좋아. 웬만한 거 다 걸려서 나와. 근데 이 책 보기엔 좀 그렇죠. 왜? 아까 얘기했던 이 구편이 뭐가 문제다. 여기는 시간 대비 뭐냐면 호가성 볼 때는 되게 안일한 책이죠. 이 내용을 어떻게 봐? 거의 50 권이 넘는 책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시세사 총소도 요것도 그렇죠. 요것도 작년에 뭐 여기 나올 거다 뭐 하면서 그래서 했는데 그 작년에 그 일본 관련돼서 일본 일제 강점기 관련돼서 도시구조에서 부채제 뭐 부의 성격에 관련돼서 요게 나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1 점짜리 문제인데 오늘 보니까 뭐 특별하게 여기에서 나온 건 없어요. 물론 여기 뒤져보면 다 근거는 있겠죠. 예. 고의 기출문제. 근데 요 책을 좀 읽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떨어져. 희성비, 시간 대비 효과성이 떨어져요. 차라리 그 시간이 있는 그 7권 책인데 저도 그 작년에 한 2-3번 계속 읽었거든요. 근데 인고생이 보기에는 참 비효율적인 책이다. 뭐 읽고 싶은 분은 읽으세요. 말리진 않아. 예. 그렇지만 그거 읽는 시간에 그 한국 통론이라든지 그다음 뿌쌤이나 교과서 읽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볼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한국사 관련된 책이 요즘에 좀 있는데 그러니까 시민한국사 쓰신 분들이 뭐 출제집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 왜 아니냐면 그 출제진이 누가 들어갔는지를 모르고 저 같은 이제 그분들이 뭐 시민한국사를 썼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시민한국사만 썼겠어요? 그분들이 여러 책을 썼겠죠. 논문도 많이 쓰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한 해에 한국사 신간이나 뭐 세계사 신간 이거 수없이 쏟아져 나오잖아. 그 신간도 다 봐야 돼요 우리가? 볼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시민한국사는 굳이 보려고 하신 분은 보세요. 그렇지만 여기 볼 때 인제 그 1 번하고 2 번에 비춰 볼 때 좀 약간 떨어진다는 그 시간에 교과서라든지 한국사 통일 읽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시민한국사도 인제 일종의 인제 뭐냐면 믿음이나 소문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인제 그 뭐냐면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그 시대가 총서라든지 시민책이라든지 시민한국사 요런 것들은 기출에 특별히 나온 것도 아닌데 누군가 그런 것들을 인제 뭐냐 퍼뜨려서 많은 사람이 믿어서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시민책은 안 보겠지만 요런 것들을 좀 보긴 많이 보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인제 그 임용 기본서 출처나 그 기본서를 볼 때 팩트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팩트로. 팩트가 예전에 중세시대 때 그 흑사병 팩트가 뭐예요? 지벼룩이죠. 예. 근데 그걸 지벼룩을 없애야지 그 팩트를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괜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냥 고난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고난을 하면 신이 구해 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한다면 그 근거도 없이 한다면 이거는 시간 낭비라는 거죠. 예.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세계사를 보죠. 세계사는 서양사, 동양사, 일본사, 기타사 이렇게 있는데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15년 개정 그 교과서를 좀 보셔도 되고 어 여기 인제 제일 중에 서계죠, 서계. 서계에서 인제 많이 나오니까 서계 중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서양사 강자라는 책이 있죠.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요게 좀 눈여볼 게 사료 있는 서양사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은근히 사료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동양사 같은 경우에 보면 동계, 이게 한의중, 이게 정확한 거죠. 예, 이게 기본적인 필독서고, 그리고 인제 근현대 중심으로 개정 동아시아 교과서가 있어요. 근현대 부분에서 요걸 좀 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보시는데, 요게 눈여볼 게 이제 사료보는 아시아사 있어요. 요것도 은근히 이제 그 자체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게 있고 있죠. 오늘 가진론 같은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부역항체 관련된 사료도 여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건 꼭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이제 봐 주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강자 중국사, 중국 근현대사, 뭐 삼천리에 나온 게 있죠. 그리고 인제 있고, 중국 사학사 관련된 내용은 가끔씩 이제 뭐냐면 사학사 나올 때 나와, 이 부분이. 예. 아마 이제 요걸 좋아하신 교수님이 나서갈 때마다 낸 것 같아요.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사학사 같은 경우에는 요걸 책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시는 것도. 자, 그래서 이제 서양사, 동양사도 나온 데서 맨날 나와요. 예. 우리가 이제 서기라든지 그다음 동양사, 그냥 그 한의중이라든지 뭐 동계 있죠? 이거 무시할 수 없죠. 이거 쓰신 분들 이미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예. 뭐 한국사도 그렇고. 자, 그래서 뭐 한국 통론이 뭐 그 한국사 통론이나 그 당시 서계나 그다음에 동계 한의 그 이런 책들이 낡았다. 그래서 '난 못 보겠다. 예, 신간들만 있겠다.' 그러면 절대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역교론 같은 게 매년마다 이렇게 이제 번역돼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수입해 오잖아요. 거의 이식해 오죠. 자기 건 못 만드니까. 근데 서양 그 한국사 세계사는 매년마다 신간이 나와. 어 근데 이 신간들 다 뭐냐면 출제하기 힘드니까 대부분 예전에 그냥 내용을 가지고 내요. 한국사 통론, 서계, 그다음에 동계 뭐 교과서. 그러니까 요것만 좀 확실히 해 두면 돼요. 괜히 쓸데없는 책들 보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일본사는 최근에 일본사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 일단은 인제 예전에 아틀란티스 일본사 보유하고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뭐 아틀란티스 일본사까지 볼 필요는 없고, 저는 15년 계정 동아시아 교과서, 세계사 요 정도는 보시면 될 건데, 최근에 인제 좀 나온 거 보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에 이런 것들 보면 15년 계정 동아시아 교과서 부분에서 좀 나왔어요. 주로 이제 한중이다가 연결돼 있는 부분도 있죠. 예. 요런 데서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이가 무슨 한중이랑 연결되냐? 일본하고 관련돼 있지 않냐? 물론 일본 거예요. 일본하고 관련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관련돼 있죠. 그 경제 그 뭐냐면 배상금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과 인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 근현대사 중심으로 이렇게 동아시아 교과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타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세계사 정도 수준? 가끔마다 인제 뭐 서양사 개론, 서양사 총론에 있는 이제 기타사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 추세가 일본사 기타사 부분이 비중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게 아마 인제 15년 개정교육과정이 09년 개정교육과정보다는 기타사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그에 맞춰 가지고 인제 그렇게 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인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필독서는 꼭 보셔야 돼요, 필독서는. 음. 그리고 발제독 하는 것은 가끔마다 인제 뭐냐면 필독서와 연결된 기출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참고도서 말 그대로 참고도서고, 그냥 이제 교양을 쌓거나 아니면 뭐 더 공부에 매진해서 거기에 집중 좀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만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자, 그다음에 임용 합격 기일 해 가지고 있는데, 공부하실 때 인제 제가 인제 저도 인제 거의 인제 임용을 공부해 갖고 인제 합격을 했고, 그리고 또 인제 한 20년 동안 또 이렇게 임용 강의도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은 통찰력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 좀 몇 개 적어 놨어. 예. 그래서 뭐 참조하시라고 인제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봐 주시고, 요게 눈여겨볼 게 뭐냐면 공부할 때 30%는 버리고 어 70% 선택하라. 그러니까 어 항상 걱정하시는 분들, 민감하신 분들은 항상 뭐만 생각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왔던 진짜 이제 기본서도 안 나오고 논문 찾아서 한두 문제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만 집중해요. 어. 예, 70% 교과서나 뭐 이런 기본서 있죠?
이런 거 간단한 내용들은 요거는 잘 그냥 넘어가. 그러면 안 되죠. 요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예. 요게 초점을 맞춰야 돼. 어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막 이렇게 끌고 가면서 막 고난을 하면 뭔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죠. 아 길을 잡아서 뭐냐면 그 흑사병을 막아야죠. 예. 그래서 욕을 해야 된다. 팩트를 근거로 해야 된다. 기출 근거로. 그래서 요게 이제 그리고 30% 나오면 그냥 틀리면 틀린다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굳이 이제 보시면 어 그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임용 공부의 목적은 합격이지 역사의 본질이 아는 데 있지 않다. 이게 제일 중요해. 목적성 있게 행동하라 그거죠. 근데 가끔 게시판에 보시면 이 합격보다는 뭔가 역사의 본질을 인제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인제 대학원을 가시거나 합격한 후에 어 이제 추구하시고 목적은 합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합격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물론 아예 생판 모르면 합격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임용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거의 인제 1-2년 정도 하면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그걸 부분을 아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는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출은 임용 공부의 지침서다. 어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 기출은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은 기출 안 나온 부분도 있다. 물론 안 나온 분도 있죠. 예. 근데 그 기출만 공부하고는 합격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그래요. 그렇지만 기출 주제를 놓치고는 합격할 수는 없어요. 예.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지 합격이 되는 거죠. 요걸 버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방향점을 잡는 게 기출 주제만큼 어 다른 것도 없어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임용 시험은 종교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이나 카드나 어떤 자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예. 특정인들의 어떤 믿음이나 대상이나 그거 아니야. 팩트 가지고 얘기해야지. 자기 몸을 채찍질 가한다고 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질을 잡아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야. 질을 잡아야지. 팩트가 중요해. 예. 그리고 복잡한 분석과 비판보다는 단순 이해와 암기가 중요하다. 어. 비판과 분석을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틀릴 수가 있어.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틀릴 수가 있어. 이해라는 것도 암기할 만큼 그냥 이해 그 정도면 피상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1년 지나면 다 없어지죠. 예. 합격하고 1년 지나면 없어져 머릿속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임용시험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이제 합격이 목표이니까 그래서 안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부담은 떨어진다. 그리고 초수에 합격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물론 좋죠. 초수에 합격. 근데 2-3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초수에 합격하신 분들만 보고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역할 모델로 설정했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따지면 2-3번 정도 이렇게 쳐야지 합격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9번 문제 9 번을 볼게요. 9번 문제가 아니라 9 번을 볼게요. 틀리라고 낸 문제 항상 있어. 어. 근데 요걸 가갈 포기해야 되는데 요게 집착을 해 갖고 요렇게 이제 요거와 연결되지만 30%에 집착하면 안 되죠. 이건 포기해. 어. 이 틀리라고 낸 문제를 한두 번에 맞추겠다고 기본서 기출지 다 무시하고 심화서나 인제 파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에 작년에 일제 강점기 때 부의 특징 시대사 총서에 나왔다고 해서 시대사 총서만 열심히 읽는 분들 안 되죠. 예. 이런 분들은 장수생의 길에 빠지게 돼요. 예. 팩트를 봐야지. 팩트. 자기 몸에 책찍질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이게 임용에 합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 때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제자 의도가 중요해. 이 출제자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죠. 문제에 보면 조건이 있고 단서가 있어요. 잘 읽어 보면. 거기에 맞춰 써야 되는데 문제의 그냥 주제만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접근해 갖고 그냥 써 버려.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오면 이게 틀린 거 알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스킬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인제 풀고 그래야지만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인제 나중에 또 다시 얘기를 해 드리고요. 예. 그 기출 문제 분석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작년 기출문제 유형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다양한 유형에서 대비해라는 거야. 예. 이게 재밌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항상 그 작년 거를 보더라고요. 작년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나올 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 인구에서는 추세가 없어요. 이 인구에서 시험 나올 때 출제진의 성향이라든지 그때 당시 분위기 등이 막 바뀌기 때문에 작년 기출 유형이 나왔다고 해서 올해 그렇게 나온 건 아니야. 그래서 작년에는 문제가 쉬웠잖아. 쉬웠고 기출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근데 올해는 뭐예요? 좀 상대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웠죠. 예. 그 신간이라는 이제 첫 건이면 신간도 나오고 그러면 인제 올해는 기준으로 인제 뭐냐면 또 공부를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건은 제가 생각에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뒤에는 어떻게 비중이 나올 거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는 작년에도 내년에도 그렇게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적어도 공부를 하시려면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기출 주제도 공부하시고 다독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 작년 기출 유형을 가지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될지 몰라. 매년 매년 바뀌어. 자, 그다음 공부 방법 순서인데 자, 이 공부 방법 순서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상황이라든지 어 그다음에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그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고 그게 맞지 않으면 이제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리고 각각의 제가 이제 북선 교재도 또 이용하는 법도 이렇게 잠깐 설명할게요. 먼저 1 단계는 먼저 뭘 알아야 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출을 봐도 모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 기출을 보기 전에 일단은 뭐냐면 다독을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교과서나 지도서나 뭐 기본 개론서 있죠. 앞에서 인제 언급했던 것들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저는 공부할 때 그 당시 역교론을 공부할 때요. 제가 이제 그때 파란 책과 노란 책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역교는. 파란 책을 제가 10번 읽었고 노란 책을 20번 읽었어.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읽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머릿속에 좀 남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다독을 하면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인제 인지했다. 그럼 문제 풀어가면서 하세요. 그래서 진단평가나 형성평가 제 교재 중에 그런 거 있죠. 뭐 정식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유형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이제 암기하면서 푸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읽으면서 다독하면서 진단평가, 형성평가를 이용하면 이걸 만들어서 암기하면서 이렇게 다독을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바탕이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하세요.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이제 교재가 2 편, 3 편, 4편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독을 바탕과 기출 주제에 근거해서 내용 조직을 해야 되는데 뭐 서브노트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네, 기존 자료를 편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싫다. 그냥 기본서 줄쳐 가지고 외울 수 암기할 수도 있어요. 이건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제 있고 서브노트가 좀 작성하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요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예. 시간이. 그래서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제가 서브노트 작성에 대해서 그렇게 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 예. 그래서 요거보다는 제 생각에 아예 그냥 간단하게 기본서에 줄치는 방식으로 하거나 기존 자료를 편집해 갖고 쓰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카페 가 보시면 인제 그 경기도 그 서브노트가 있어요. 국소의 경기도 서브노트. 제가 매년마다 개정하는데 제가 한글판에 올려 놨거든요. 그걸 다운받아서 보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편집을 해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패드가 있잖아요. 아이패드에 인제 그냥 내려가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 주제 암기. 그 앞에서 인제 암기를 했지만 여기는 집중적으로 암기만 하는 거야. 아 보통 암기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부터 암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앞서 암기하면 금방 잊어먹고요. 예 시험 전 한 몇 달 남기고 암기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만들면서 푸는 것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카페 가 보시면 총괄평가나 모의고사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제가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모의고사 올려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모의고사가 48회 정도 돼요. 되게 많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컨셉을 올려 놓냐면 일종의 이제 학습지 형태로 이렇게 올려 놓고 있는데 물론 내가 모의고사가 지금 풀 실력이 안 된다. 그럼 풀지 마세요. 나중에 한 9월 달 가서 풀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총괄평가도 제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그 뭐냐면 실전형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풀고, 그리고 스터디도 이용하는 것도 좋겠죠.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좋아요. 왜냐면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야지 그 출제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출제 내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출제자가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게 딱 오잖아.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6 단계는 이제 완전히 스킬적인 부분인데, 시험 문제 풀 때 요령 익히기, 뭐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거나, 그다음에 문항과 점수를 파악한 답안 수정하지 않기, 뭐 이런 건데, 문항과 점수 파악이 왜 그러냐면 이게 시험 문제 딱 접해 봤을 때 이게 2 점짜리 문항인지 4 점짜리 문항인지 구별 안 하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 문항도 이게 1 개를 물어보는지 2 개를 물어보는지 헷갈려 가지고 그냥 했는데, 요게 그러면 안 되죠. 문제를 딱 볼 때 문항의 내용들을 줄 치면서 이게 인제 몇 점짜리 문장인지, 뭘 물어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또 답안을 써 놓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답안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어. 그래 가지고 답안 수정해 가지고 또 답안을 다른 답안을 제시했는데, 막상 이제 시험 끝나고 나와 보니까 원래 썼던 답안이 맞아. 그래서 저도 인제 시험을 한 4번 정도 봤는데 대개분 그렇더라고요, 대개 보면. 어 수정 답안보다는 예전 답안이 훨씬 더 뭐냐면 그 답안의 정답에 가까운 답안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정된 답안도 이제 정답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방법 이제 순서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는데, 일단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다만 공통적으로 이제 볼 게 뭐냐면, 일단은 기본서나 교과서를 많이 읽어라. 아 그리고 기출을 분석을 철저히 해라. 음.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뭐냐면 문제를 열심히 풀어라. 문제를 풀어서 스킬을 뭐냐면 키워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어 서포트즈 좀 안내를 할게요. 예. 잠깐만요. 자 이 서포트즈는 이제 제가 이제 매년마다 이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의를 이제 뭐냐면 그 끝나고 나서 그 녹화본을 제가 올려요. 그래서 인제 그런 식으로 모든 회원들이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를 진행할 동안 듣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줌을 통해 쌍방향 강의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야지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어. 왜냐면 1-2 시간 정도 강의는 그냥 제가 혼자 할 수 있는데, 보통 6 시간 7 시간 넘어가면 저 혼자 막 떠들면 어 이게 강의 진행이 안 되잖아. 누가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강의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들 모집을 한 거야. 예. 쌍방향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사람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인제 10년 전부터 이 서포트주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서포트주에 이제 뭐냐면 가입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인제 자료도 제공을 해 주고요. 교과서라든지 기본서 뭐 PDF 다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매주마다 새로 나온 뜨끈뜨끈한 형성평가 문제도 인제 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그러니까 형성평가 문제가 인제 나올 때 작년 서포트지 문제를 이렇게 다시 편집을 하는데 나오는데, 올해 거는 이제 비공개거든요. 그래서 비공개 문제를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일 주일마다 씩씩씩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요번에는 첫걸음이 나왔잖아요. 첫걸음 관련된 그 서브노트 내용도 인제 일 주일마다 쪼개서 인제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고, 그리고 암기 카드도 제공을 해 드려요. 예, 암기 카드. 그런 것들이 여러 혜택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 서포트를 어떻게 가입하면 되냐? 간단하죠. 예. 아주 간단해요. 자 이 카페에 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 어디냐. 예. 역사 특강 시청방이 있어요. 운영방이 있어요. 뭐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전체 공지에 인제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되는데, 여기 공지 내용을 보면 이제 그 "10기 북설 역사 서포트 회원 모집합니다." 이렇게 있죠. 여기에 가서 요 밑에다가 이제 비밀 댓글 달아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인제 하시면 가입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단체 카톡방을 링크를 보내 드리면 거기에 이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때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름으로. 제가 이제 출석 체크할 때 이게 뭐냐면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서포터즈를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강의에 참석하시면 되죠.
그 강의가 인제 일 주일에 2번씩 있거든요. 보통 그 중간중간 보강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인제 참석하시면 되는데 뭐 다 참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보면 3번 정도 쌍방울 강의는 3번 참석하시면 되고 뭐 쌍방울 강의에 참석하기 힘들다, 줌회의에 참석하기 힘들다 그러면 제가 녹화본 올리면 거기에다 인제 그 인증번호 같은 거 알려드리잖아요. 그 인증번호를 밑에서 댓글에다 적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0.5점 처리해 갖고 3 점을 얻으면 인제 한 달 동안 의무 그 출석 점수거든요. 그래서 한 6번 들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인제 하면 회원은 그 뭐냐면 자격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인제 인증번호 좀 알려 드릴게요. 인증번호. 요게 인제 인증번호는 인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이벤트 응시한 내용 있죠? 이벤트 응시할 때 써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은 50 번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자 50번 써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기출문제 분석 방법 같은 게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은 이제 그대로 인제 좀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한번 공부 방법 관련된 내용을 이제 끝났고 좀 쉬었다가 북소년 교재 강의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예. 자